안녕하세요. 박유진 약사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울증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의 저하가 아니고 지속적인 병적인 슬픔, 무기력, 흥미의 상실 등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지속되며 일상생활, 직업, 대인관계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합니다. 두 번째로 우울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요 우울장애입니다. 가장 흔한 형태이며 심한 슬픔, 무기력, 흥미 상실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 우울장애입니다. 2년 이상 가벼운 우울 증상이 계속되는 만성적인 형태입니다. 세 번째로 양극성 장애입니다. 조증과 경조증과 우울사파가 교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계절성 정동장애입니다. 계절, 특히 겨울에 따라 주기적으로 발생하며 일조량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로 산후우울증입니다. 출산 후 호르몬의 변화와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여섯 번째로 기타 우울증입니다. 상황적 우울증, 약물 유발성 우울증, 노인성 우울증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울증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의 증상에는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행동적 네 가지의 증상이 있습니다. 정서적 증상으로는 지속적인 슬픔, 공허함, 무가치함, 죄책감, 불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인지적으로는 집중력의 저하, 결정의 곤란, 부정적인 사고, 자살, 충동의 증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체적 증상은 수면장애, 식욕의 변화, 체중 변화, 피로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행동적 증상입니다. 사회적으로 위축되며 활동이 감소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저하가 생깁니다. 네 번째로 우울증 종류별 치료제 및 작용 기전,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망계 항우울제입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아미트리프텔린, 이미프라민, 노르트립틸린의 성분이 있습니다. 작용 기전은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의 재흡수를 억제합니다. 가장 오래된 약물로서 효과는 강력하지만 부작용이 많습니다. 부작용으로는 항콜린성 부작용으로 입마름, 변비,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있고 체중 증가, 심한 부정맥의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노아민 옥시데이스 제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페넬진, 트라닐 시프로민이 있습니다. 작용 기전으로는 모노아민 산화효소를 억제하여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의 분해를 억제해서 이 성분의 함량을 높여주는 겁니다. 특징으로는 효과가 확실하지만 음식, 치즈나 와인 등과 같은 상호작용이 많아서 잘 쓰이지 않습니다. 부작용으로는 고혈압, 불면, 체중 증가, 약물 상호작용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플록세틴, 파록세틴, 서트랄린, 에시트랄로프람 제제가 있습니다. 작용 기전으로는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선택적으로 억제하여 세로토닌의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1차 치료제입니다. 부작용으로는 위장장애, 졸림, 성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재흡수 억제제입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벨라팍신, 둘록세틴, 데스벨라팍신 제제가 있습니다.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 재흡수를 억제합니다. 특징은 우울증뿐만 아니라 신경병증, 통증, 섬유 근육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고혈압, 불안, 불면, 땀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재흡수 억제제입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부프로피온 제제가 있습니다.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의 재흡수를 억제합니다. 특징으로는 체중의 증가와 성기능 장애가 거의 없고 금연 보조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작용은 불면, 불안, 경련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세로토닌 수용체의 기량제입니다. 대표적인 성분이 트라조돈, 레파조돈 제제입니다.
작용 기전으로는 세로토닌의 지흡수를 억제하고 일부 수용체를 차단하게 됩니다. 특징은 불면이 동반된 우울증 환자에게 주로 사용됩니다. 부작용은 졸림, 기립성 저혈압의 증상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 조절제입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미르타자핀입니다. 알파2 수용체에 작용하여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특징은 수면장애, 식욕부진 환자에게 유용합니다. 부작용으로는 체중의 증가, 졸림 증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울증 증상별 치료제의 선택입니다. 우울증의 가장 기본 치료제는 1차 선택 약물인 세로토닌 지흡수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울증의 증상이 있으면 SSRI, 플루옥세틴, 설트랄린, 파록세틴 제제를 1차적으로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이 우울증 환자가 불면증을 수반하면 여기에 비정형 항우울제인 트라조돌을 추가하게 되고, 우울증 환자가 성기능의 장애를 호소하고 금연을 같이 할 때는 부프로피온을 추가하게 됩니다. 우울증 환자가 체중이 저하되고 식욕이 감소하면 미르타자핀을 추가하게 됩니다. 또한 우울증 환자가 만성 통증이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SNRI, 벨라팍신, 둘록세틴, 데스벨라팍신을 처방하게 되는데 주로 둘록세틴 제제가 많이 처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우울증 보조제 및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 보조제로는 아마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오메가3일 것 같습니다. 오메가3는 뇌신경전달 물질을 조절하여 우울증에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혈중의 낮은 농도인 경우에는 우울증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D 수치를 혈중 농도를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고, 비타민 B군, 특히 B6나 B12 엽산은 뇌에서의 신경전달 물질을 합성을 하는데 보조로 쓰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섭취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연과 마그네슘 중에 특히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뇌 흥분을 억제하고 진정시키는 신경전달 물질을 뇌 합성을 좀 촉진하고 멜라토닌 합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신경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하고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인트와트 성이완초는 가벼운 우울증에 사용하지만 다른 약물들과 상호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제제가 되고요. 또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운동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강도 이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양을 줄일 수도 있다고 많이 하기 때문에 우울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강도가 있는 그런 운동을 꾸준히 좀 하시는 게 우울증 증상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